토트넘은 내일 밤 11시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벌리와 시즌 37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신랄 같은 챔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현지에서는 포스텍 감독이 에메르송 로얄 대신에 올리버 스킵을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시킨다는 발표로 뒤숭숭합니다. 스포츠웹은 스킵은 수비진에서 뛴 경험이 부족하지만 인버티드 미드필더로 더 큰 활약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포로와 우도기뿐 아니라 스킵에다가 로메로까지 하프라인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국 매번 반복되는 플랜 A 전략으로 손흥민이 또 수비에 적극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스포츠웹이 전망한 스쿼드는 히샬리송 원톱에 좌우에 손흥민과 존슨이 자리하고 중원에는 비수마가 자리잡고 사르와 메디슨이 전방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상대팀의 승패가 리그 우승과 챔스리그 진출까지 좌우할 정도로 승점 경쟁이 치열합니다. 손흥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토트넘에게 아직까지 챔스리그 진출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남은 2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토트넘이 남은 3경기를 전승으로 이끌면 리그 4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빌라는 승점 67점이 되고 토트넘은 승점 69점이 됩니다. 에스턴 빌라는 14일 리버풀을 불러들여 시즌 37라운드를 가집니다. 그리고 20일 팰리스 원정 경기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은 오는 11일 벌리, 15일 맨시티를 호스퍼 홈구장으로 불러 경기를 치르고 시즌 마지막 경기는 강등이 확정된 팰리스전을 원정 경기로 마무리합니다. 현재 에스턴 빌라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올림피아코스에게 2-0으로 패배하면서 탈락했습니다. 리그 경기에 집중해서 챔스리그 진출을 하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상황에서 리버풀을 만나게 됩니다. 토트넘전 대승으로 기세가 올라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문제는 20일 최종전에서 만나는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입니다. 팰리스는 지난 7일 맨유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두면서 엄청난 기세가 올라가 있는 팀입니다. 팰리스의 맨유전 승리는 맨유에게 치욕적인 불명예의 기록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맨유는 팰리스를 상대로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모두 패하며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수입을 당했습니다. 맨유가 팰리스에게 4골 이상 내주고 패한 건 1972년 0-5 패배 이후 52년 만입니다. 맨유에게 이런 기록을 남겨준 팰리스의 기세가 에스턴 빌라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게다가 팰리스 홈구장인 셀허스트 파크에서 적지의 뜨거운 응원을 상대해야 합니다.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빌라는 토트넘이 15일 맨시티에게 패배하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11일 벌리전을 상대로 가볍게 승리로 이끌고 15일 맨시티를 홈으로 불러들이면 됩니다. 맨시티의 부담감은 상당합니다. 맨시티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쉽게 승리를 하지 못하는 징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 날아오르는 상황이 되면 이번에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맨시티는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하는 순간 리그 우승이 좌절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리그 4라운드에서 벌리 원정 경기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벌리전에서 원톱으로 나서면서 좌우에 솔로몬과 쿨루셉스키가 나서는 조합으로 출전했습니다. 케인이 떠난 후에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여전히 무섭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의 3골은 우측, 중앙, 좌측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왼발과 오른발을 가리지 않고 슈팅하는 손흥민의 진가가 드러난 것입니다. 기록상으로는 3번의 슈팅으로 3골을 넣었는데 원샷 킬의 골 결정력도 자랑했습니다. 시즌 초반 히샬리송을 대신해서 원톱으로 출전하면서 일부 우려가 있었던 지적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계기가 된 경기입니다. 당시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에게 모두 9점 이상의 평점을 주면서 극찬했습니다. 심지어 풋볼 런던은 10점 만점을 주면서 경이로운 활약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인터뷰하는 과정에 포스텍 감독이 갑자기 등장해서 4골을 넣었어야 했다라며 장난치는 모습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같은 시간대에 열린 맨시티와 풀럼과의 경기에서 홀란드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손흥민과 홀란드의 해트트릭 경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손흥민이 결장에서 만난 벌리와의 지난 1월 5일 경기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경기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지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손흥민을 방출하라고까지 악성 댓글을 남발하는 토트넘 팬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당시 벌리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는 손흥민이 그리운 경기였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 때문에 결장하게 된 후 치르는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시작하면서 전반 내내 히샬리송 등 공격수들의 어이없는 슈팅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페드로 포로의 중거리 슈팅으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포스텍 감독과 영국 언론들이 하나같이 손흥민 결장에 영향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당시 줄줄이 최저평점을 받은 토트넘의 공격수들은 히샬리송, 데안 클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스리톱으로 구성했습니다. 벤탄쿠르와 지오반니 로셀소, 올리버 스킵이 중원을 맡았습니다. 페드로 포로와 데스티니 우도기가 좌우 풀백,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에 섰습니다.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할 때의 5대2 대승을 거두었고 당시 리그 19위를 달리고 있던 것을 감안하면 도리어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후반 78분 페드로 포로의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 신이 도운 토트넘의 승리이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벼락같은 슛 한 방으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 직후 계속 끌려가던 답답한 경기가 포로의 중거리 슛으로 승리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코치는 당시 포로가 무리하게 슈팅을 남발하면서 벤치에서 화가 나서 고함을 치면서 말렸다고 공개했습니다. 토트넘 팬들과의 대화에서 벤치 전체가 포로에게 쏘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어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기자회견에 같이 나온 브레넌 존슨은 평소 포로는 훈련에서 이런 슛을 많이 쏘고 아주 많이 빗나갔다. 그런데 오늘은 믿을 수 없는 골을 넣었다라고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이 들어가면서 영국 언론의 지적대로 신이 도운 승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영국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토트넘이 15일 맨시티전에서 고의 패배를 할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등 유력 방송사들이 프리미어리그 시즌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 주요 경기를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축구 전문가 패널들도 토트넘 팬들은 토트넘이 만약 맨시티를 이긴다면 그라운드에 난입할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호스퍼 홈구장에서 정말 열심히 싸워서 맨시티를 꺾는다면 엄청난 야유가 쏟아질 것이고 토트넘 선수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되면 최악의 라이벌인 아스널이 리그 우승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에 나온 축구 전문가들은 맨시티가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하면 아스널의 리그 우승을 막았다면서 맨시티 깃발을 휘두를 것이다라는 조롱 섞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로 토트넘 팬들이 토트넘의 챔스리그 진출보다 아스널의 리그 우승 회방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맨시티에 결승골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아스널이 리그 우승을 하게 한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맨시티전이 있는 15일까지 이런 난동과 협박은 갈수록 높아질 것 같습니다. 참 제정신이 아닌 토트넘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신없는 토트넘 팬들은 관심 없고 우리는 이제 손흥민이 다시 벌리전 해트트릭을 재현해주기를 기대합니다.